제대로 잘 해내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이번에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잘한 거예요. 처음엔 서투르지만 다음엔 더 나아질 거예요. 양파의 음악정원. 목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이었습니다.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김두래님께서 비가 내리고 나서 쌀쌀하긴 한데 공기가 맑아져서 좋네요 라고 보내셨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비가 내려서 촉촉하니 깨끗하니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한데요. 오늘 이 상쾌한 기분 계속 이어가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보자고요. 체리 뿔라썸님께서는 양파님 오늘 빠숑 멋지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입을 게 없어서 그냥 입었는데 혹시 오늘 예비군 훈련 다녀오셨나? 보호색입니다. 네, 양파의 음악정원 보호색. 농담입니다. 하하라고 네 웃어주셨습니다. 목요일은 웃으며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네 오늘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얼마 전에 종영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아빠로서 아기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두려워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서로 도우면서 같이 잘 해보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잘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원래 처음이니까 실수도 있고 기대한 것보다 좀 못 미칠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기죽고 못한다고 내팽개쳐 버릴 수도 없잖아요. 처음이어서 두렵기도 하고 서툴기도 해도 그렇게 하나하나 계속 하다 보면은 능숙하게 됩니다. 저도 DJ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이렇게 시그널이 나가는데 빨간불이 언제 켜질까 막 계속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숨을 고르고 했던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자면 참 그래도 좀 많이 편해졌다 싶은데요. 비가 와서 촉촉한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요. 마음에 쏙쏙 스며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좋은 사연들과 함께 할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실 번호 소개해 드릴게요. 샵 1061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와 타루가 함께한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가 양디 오늘 국군 방송인가요? 라고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네요. 네, 오늘 국군 방송입니다. 2564님께서는 토스트집을 하고 있어서 항상 새벽 6시에 출근하거든요. 아침 내내 바빠서 좀 전에야 아내와 도시락 먹고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있어요. 1년 하고 한 달 동안 가게 하면서 휴가 한 번 없었는데 올 봄에는 꼭 하루 문 닫고 꽃구경 다녀오려고 합니다. 즐길 땐 즐겨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거 보니까 이런 날씨에 꽃이 막 만발해 있으면 나들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꽃 구경 꼭 다녀오세요. 올해는. 저는 그 아침에 물론 막 그 보통 분들 우리 여러분들만큼 출근 시간이 제가 막 힘들고 촉박하진 않겠지만 누군가 토스트집을 한다는 것이 아침에 누군가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공간에 음식을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라톤 하실 때 중간에 막 달리시는 분들 물 이렇게 쥐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달려가는 회사원들 사이에 토스트를 한 번씩 이렇게 쥐어주는 토스트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만큼 아침에 출근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아주 큰 감사한 곳일 거예요. 토스트집 응원합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릴게요. 꽃 구경 잘 하고 오세요.
최막내님께서는 양디 봄 날씨 같이 햇볕은 좋은데 저희 동네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20년 넘게 장롱 면허로 지내다가 오늘부터 도로 연수 받아서 운전 시작하기로 했어요. 면허증 썩히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시작해 보고 싶어서요. 안 하다 하려니 걱정 많이 되는데 안전운전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저도 10년 동안 장롱 면허였다가 지금 정말 운전을 너무 과하게 잘하고 다니거든요. 장롱 면허에서 탈출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갈 겁니다. 안전운전 꼭 하세요. 김재범님은 오늘 휴가라서 아내와 꽃시장 다녀왔어요. 꽃이며 초록색 화초들이 또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이며 정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내와 채소 모종이며 꽃화분과 초록색 화초 등을 사와서 지금 베란다에서 심고 있어요. 라고 아주 제대로 봄을 만끽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봄이 되면 쟤네들 화분 분갈이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새로운 아이들을 입양해 와야 되는데 그러는데도 어느새 봄이 너무 짧은지라 후딱 가버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초봄에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707님께서는 버스에서 아내랑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듣네요. 어머, 로맨틱해라.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댄 아내가 사랑스러워 손을 살며시 잡고 있습니다. 이거 뻥 아니죠? 달달한 이 버스 로맨스. 네, 정말 이른 시각부터 아주 드라마를 찍고 계시네요. 드라마 한 장면 같은. 네, 아주 부럽습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릴 테니까요. 오늘 달달한 데이트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 들으면 참 좋은 노래 같아요. 빈티노가 피처링한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이영태님께서는 지금 도로에 차선 긋기 작업하는데요. 자재가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잠시 봄바람 맞으며 음악정원 듣고 있습니다. 일할 땐 몰랐는데 쉬면서 주위 둘러보니 벌써 꽃망울이 터졌네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야 이런 것도 보이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그쵸? 정말로 한 해가 후딱 지나갈 때는 사계절이 변하는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쁜 와중에 잠시 쉬어가는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가끔 하늘도 나무도 올려다보면 뭔가 변해 있어요. 변화를 느끼면서 사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도너츠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도너츠 맛도 음미하면서 드세요. 신유빈님께서는 언니 창원에는 벚꽃이요 팝콘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보고 있으니 저도 급 영화 보며 팝콘이 먹고 싶어요. 라고 먹는 걸로 가쁜 팝 연결을 이렇게 짓네. 네, 갑자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인데 팝콘 맛 중에서 벚꽃 맛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요. 체리 블로썸 맛 뭐 이런 거. 네, 오늘 왜 이러죠? 여러분이 자꾸 저 놀리셔서 그래요. 래퍼라 그러고 막 이거 근육 우비냐 그러고 정말 놀리니까 재밌죠 저. 정말 저도 기분 웃기네요. 5238님께서 책상이 쓸모가 없어져서 일단 어젯밤에 밖에 내놓고요. 지금 재활용 스티커 구입하려고 나왔더니 어라? 책상이 사라졌네요. 누군가 필요해서 가져간 것 같네요. 저 완전 돈 벌었어요. 버리는데도 돈 들여서 스티커 사야 되는데 안 사도 되니깐요. 하하. 누군지는 몰라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죠? 요즘은 뭐 큰 거 뭐 가구 같은 것들 버릴 때 스티커를 돈을 내서 사서 붙여야지만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문화들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서로 주민들끼리 필요 없는 물건들을 내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정민님은 양파 언니 저 승무원 훈련생 배지가 아닌 드디어 제 네임 배지가 나왔어요. 제복 위에 네임 배지 달고 나니 진짜 승무원이 된 것 같아 책임감과 함께 긴장이 되네요. 비행하면서 언니 볼 일도 있을 텐데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게요. 네, 꼭 인사해 주세요. 음악정원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음악정원 가족입니다. 이렇게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 책임감처럼 멋진 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 커피 드릴게요. 자이언티의 노래 꺼내 먹어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1107님은 양파씨 큰애 이후 13년 만에 둘째가 태어날 것 같아요. 지금 6주차 접어들었다네요. 지금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째가 태어나면은 띠동갑 차이도 더 납니다. 와, 세상에 정말 처음에는 안 믿겼거든요. 아내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어 건강에 살짝 걱정되지만 하늘이 점지해준 보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잘 키울게요. 아내도 지금 양파씨 목소리 들으며 태교하고 있을 텐데 방송 나오면 감동할 것 같은데요. 우리 둘째 아가 빨리 보고 싶네요. 라고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보물입니다. 정말. 13년 차이가 나는 막둥이. 네. 또 얼마나 예쁠까요? 이건 거의 삼촌이네요. 삼촌. 네. 그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0401님께서는 양파씨 저 요즘 일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사과처럼 돌려깎기 당하는 기분에 너무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과처럼 돌려깎기 당하는 기분이요? 어떡하죠? 네. 일단 저희가 힘 좀 내시라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놓여놔서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맑은 날은 좀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힘내세요. 김도용님은 양디 베넷저고리를 완성했어요. 아내가 임신이라는 걸 알고부터 문화센터 다니면서 직접 베넷저고리 제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바늘에 손가락 이곳저곳 찔려가며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볼품은 별로 없지만 완성하고 나니 뿌듯하네요. 라고. 와, 정말 너무 세심하고 예쁜 마음을 가진 남편이시네요. 베넷저고리를 손수 남편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정말 아내분이 행복해 하시겠습니다. 아내분께 선물하세요. 화장품 세트. 와, 요즘 이런 남편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베넷저고리 수업이 있는 거겠죠? 참 좋은 세상이네요. 네. 7194님께서는 남편이 간만에 쉬는데 소파에 늘어붙어서 리모컨만 만지면서 갑자기 위에 남편분과 너무 비교가 확 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해달래요. 점심은 간단히 호박 넣고 손칼국수나 해먹자네요. 아니, 손칼이 쉽냐고요. 반죽하고 숙성하고 육수 내고 진짜 짜증이 밀려오지만 애써 없던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서 한 그릇 대령했는데 미더덕 터지면서 입천장이 홀랑되었대요. 랩하시는 줄. 솔직히 속으로 어찌나 고소하던지. 아, 요즘 권태기인가 봐요. 남편 숨 쉬는 것도 밉네요. 어머, 숨 쉬는 게 미울 수 있군요. 어떡해. 다시 사랑하게 힘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요렇게 권태기일 때는 특별히 여행을 떠나거나 좀 생활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었지 참이라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억지로라도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2잔 보내드릴게요. 두 분이 일단 커피 데이트 좀 해보세요.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딱히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많아진다. 부장님이 회의에 들어갔다 나올 때
미간에 주름살이 3개가 넘어가면 부장님, 이거 커피입니다. 한 잔 드세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조용히 부장님께 차 한 잔 건네면서 납작하는 센스는 기본이고, 노래방에서 직원들은 모두 자기 노래 부르느라 정신없을 때 부장님 입술이 실룩거린다 싶으면 조용히 노래방 책을 뒤적이며 숫자 3개 누르고 예약한 다음, 부장님, 다음 노래 부장님 애창곡 마이웨이입니다. 나가시죠. 그래. 뭐 그럼 나가야지. And now and the end is here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이러면서 부장님을 스테이지로 모시는 센스, 이게 나의 주특기다. 그렇다고 아부하느라 윗사람만 신경 쓰는 건 아니다. 명색이 팀장이다 보니 박 대리가 고개 숙인 각도만 봐도 지금 일하는 건지 주식 그래프를 들여다보는 건지 알 수 있고, 지연 씨가 자판 두들기는 속도만 들어도 서류 작성하는 건지 메신저로 수다 떨고 있는 건지 다 알 수 있다. 오늘도 그랬다. 모처럼 회식 자리 1차 마치고 2차 노래방에서 간만에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데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진동으로 계속 울리는 휴대폰. 굳이 꺼내지 않아도 난 안다. 이것은 우리 와이프 전화이구나.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부장님 열창하는 동안 탬버린 들고 있을 때 자꾸만 주머니 속에서 부르르 울리는 휴대폰. 이건 와이프가 정말 열받았다는 신호.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 휴대폰에 아내로부터 부재중 전화 5번이라고 찍혀있는 걸 본 순간 난 따로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소파에서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자야겠구나.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도시 아이들의 텔레파시였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빛만 보고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센스고 능력이죠. 술 먹느라 못 받은 아내의 전화가 몇 통인가에 따라 오늘 정말 깨지겠구나가 느껴지는 게 모든 남편들이 갖고 계시는 텔레파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현정님께서는 어라, 우리 양파씨 음치 연기도 잘하시네요. 괜찮았나요? 저는 그 부장님 이입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부장님이 자꾸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부장님이 진짜 사시나 봐요. 이자원님은 제 아내도 전화 받을 때까지 걸어요. 유유, 독한 여자. 전화를 안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좀 겁주려고 계속 전화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빨리 들어와 이런 말로. 황지연님은 나 신입 때 말년 부장님 애창곡은 윤복희의 여러분 컥. 부장님들의 선곡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폼 잡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노래는 정말 어려운 노래잖아요. 사실 마이웨이도 정말 애창곡 중에 하나죠. 부장님의 애창곡. 땡벌은 저는 아까 대본 받고 놀랐는데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부르셔서. 황재영님은 아내 전화번호만 떠도 시겁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지레 쫄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참 결혼이란 건 신기합니다. 장현숙님은 아내는 걱정되고 사랑해서 전화하는 걸 거예요. 화이팅. 양쪽 비위 맞추시느라 애쓰십니다. 라고. 그 말이 맞네요. 네, 애쓰십니다. 구지은님은 양파씨 저 여행사 다니는데 다른 직원들보다 실적이 낮아서 매일 팀장님 눈치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단체 예약 받았어요. 친구 8명이 부부 동반으로 여행 간다며 일부러 저에게 연락했더라고요. 친구들아, 너희들 때문에 아주 힘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분들이 아주 큰
크게 도우셨네요. 네, 잘 해주십시오. 축하드려요. 이은희님은 맞벌이 부부인데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12살 아들은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남편은 식탁에 떡 앉아서 저를 보자마자 저녁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어린 아들도 혼자 저렇게 지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남편의 이 행위는 뭔가요? 행위. 저도 요즘 남편이 꼴 보기 싫어지는 거 있죠. 저도 아마 권태기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봄날인데 왜 이렇게 권태기가 많죠? 네. 이 권태기를 어떻게든 좀 타파할 수 있게 봄나들이를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이번 봄나들이에는 여보가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새로운 맛을 좀 느껴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같이 좀 우리 역할 바꾸기 놀이 같은 거 해볼까? 뭐 이런 거 해보면서 어떻게든 한번 좀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백상희님께서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언니한테 전화를 거니까 계단에서 굴러서 깁스를 했다네요. 저희 자매가 쌍둥이라 그런가 잘 통해요. 신기하죠? 라고. 정말 쌍둥이들, 저희 이제 사촌 언니들도 쌍둥이고요. 제 주변에 쌍둥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쌍둥이들은 정말 멀리 있어도 하나가 아프면 그 아픔을 같이 느낀다는 얘기도 있고요. 감기 걸리면 저쪽에서 감기 걸리면 먼 곳에 있는데도 같이 감기를 앓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모자이크의 노래 자유시대 그리고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들을게요.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 클린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곡입니다. 하버드의 Clean and Dirty 들으시고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오늘의 가사 정식, 과연 어떤 가수의 무슨 곡인지 맞춰보세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 소리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을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낙엽지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오늘 가사 정식은 정말 오늘처럼 촉촉하게 봄비 내리는 날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배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 곡은 이혜민 씨와 양혜경 씨 두 분이 함께 부른 곡인데요. 그 배따라기가 015B나 토이처럼 이혜민 씨 혼자서 프로젝트로 객원 가수를 쓰는 그런 시스템의 팀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혜민 씨 같은 경우는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나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 59년 왕십리, 그리고 이혜린 씨의 포플러 나무 아래라는 곡도 작곡하셨다고 해요. 박현주님은 이 노래 들으면 왠지 70년대 흑백 영화가 떠올라요. 그리움이 묻어난다고 할까요? 아무튼 좋네요 라고 하셨고, 추수연님은 저는 봄비를 무척 좋아해요. 봄비 특유의 냄새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박명자님은 세월이 지나도 좋은 노래는 좋은 노래입니다. 특히나 이런 날씨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하셨고, 한창희님은 이 노래 노래방 가면 우리 신랑과 커플로 불러요. 5254님은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냅니다. 비온 뒤 흐린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설렘설렘하네요 라고 하셨고, 이정목님은 따뜻한 봄에 내리는 비 무척 좋아해요. 봄비가 내려야 시골 농사 준비하기도 좋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봄에 태어나서 그런지 봄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비라는 건 뭔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맨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것 같아요. 뭐 비가 내리고 나면 더 추워집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더 따뜻해질 겁니다. 라는 예보에서도 늘 그 처음과 끝이 비잖아요. 그래서 비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 오늘 날씨에 무척 잘 어울렸던 곡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정답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3분 선정해서 커피 드릴게요.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득 나누고 싶은 얘기 떠오르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샵 1061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요.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3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였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정말 절묘한 선곡이네요. 조혜성님은 방금 신호등 건너오는데요. 멍멍이가 혼자 신호 기다렸다가 녹색불에 건너가네요. 와우. 멍멍이도 신호를 잘 지키는데 저희도 잘 지켜야겠어요. 너무 기특한 녀석이네요. 요즘에는 개도 참 똑똑해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도도하게 신호 딱 지켜서 이렇게 고개 막 빳빳하게 들고 건너갈 것만 같죠, 왠지? 네. 정말 거리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같이 느끼고 있네요. 김병민님은 양파 언니, 에요.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이 있어요. 어릴 때는 마냥 기쁘게 가서 축하해 줬었는데 나이가 꽉 차니 순수하게 축하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심술보만 늘었나 봐요. 라고 하셨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오늘 가는 결혼식 주인공처럼 그런 주인공인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커피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다녀오세요. 신도아님은 아내가 다니던 회사와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내가 나 이제 백수 됐으니 당신이 책임져 라며 웃는데 가슴 찡했습니다. 여보 18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젠 좀 즐기며 살자.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18년 동안 계속 재계약을 하신 거겠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편이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해 주니까 믿고 그냥 조금은 즐기면서 놓여놔서 좀 지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금술 좋은 커플에게 공기정화 스프레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기정화 스프레이가 뭔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공기정화기를 대신해서 좀 공기에다가 피톤치드나 그런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어떤 거라고 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6264님은 양디 오늘 남편 생일인데요. 항상 365일 새벽 일찍 출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우리 남편. 연애 때는 정우성만큼 잘생겼는데 나이 신이 되니 염색도 안 하면 안 되고 마음이 좀 짠하네요. 여보, 오늘은 그 누구보다 행복, 기쁨 만땅하게 보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멋진 말이네요. 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느낌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고 가장 하기 힘든 말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은. 축하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릴게요. 신승훈의 노래 처음 그 느낌처럼.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들으셨습니다. 신미소님께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 만들었어요. 지난달 대학 졸업하고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끼리 모임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공유와 함께 각자 잘하는 분야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친구들아, 우리 꼭 취업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면 덜 외롭고 덜 지칠 것 같죠. 그리고 각자 잘하는 분야도 서로 가르쳐 주면서 더 능률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하셨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취업하실 수 있길 저도 바랄게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4447님께서는 오늘 회사 앞 화단에 어머나 이쁜 꽃을 잔뜩 심어놨더라고요. 봄은 봄이구나. 반가운 마음에 사진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너무 이쁜 좋아하더라고요. 순간 김이 팍 샜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기분은 산뜻했답니다. 멀리 보아야 이쁘다. 나도 그렇다. 좋아도 그렇다라고. 재밌네요. 네. 양정원은 가까이 즐겨야 좋은 거 아시죠? 네. 가까이 보아야 좋습니다. 6637님은 안녕하세요, 양파씨. 10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님께 집을 합쳐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되신 지 2년 조금 넘으셨는데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뜻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모셔야 되겠죠? 라고 하셨네요. 아무래도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많이 외롭고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같이 모시고 산다는 게 수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 남편, 내 짝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함께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태평이호님께서는 저는 백수인데도 오늘은 아내가 쉬는 날이라 된장찌개랑 배추속 알배기 겉절이 해서 차려주네요. 정말 행복한 점심입니다. 사실 아내 출근하면은 굶든지 대충 먹는데요. 아내가 쉬는 날은 정말 아내가 차려준 점심 먹는다는 게 행복합니다. 고마워서 커피는 제가 탔어요. 라고 하셨네요. 참. 아내 복이 참 많으신 듯 합니다. 네. 너무 태평이면 안 되는데 라고 작가님께서, 피디님은 아내가 일하는데 쉬는 날까지 음식 해야 되나?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아내분이 남편님께 뭔가 그 어깨 뿜뿜 넣어주시려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실 텐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어떤 날은 아내가 힘들게 집으로 귀가하는 날 맛있는 또 한 상 차려서 대접하면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서 맛있게 달달하게 나눠 드세요. 도넛 세트 보내드릴게요. 케이윌의 노래 Love Blossom. 이 곡 안에도 팝콘 같은 꽃잎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네,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9659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디님. 항상 저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신랑 성진 씨 52번째 생일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한 지 1년 됐어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내색 안 하고 묵묵히 일하는 신랑. 비싸지 않은 시계 선물에도 감동하는, 항상 받기만 했는데 이번엔 서프라이즈로 두 딸과 함께 남편의 상황별 다양한 표정 따라해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죠? 사랑해, 오늘의 아빠가 어떤 모습이라도 라고. 네. 사랑해, 오늘의 아빠가 어떤 모습이라도 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스티커 사진 같은 그런 거예요.
모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정들 9가지 종류로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첨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막 웃는 모습, 찡그린 모습, 네, 골똘히 뭔가 골몰이 뭔가 연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 위에 사랑해 오늘의 아빠가 어떤 모습이라도 이렇게. 네.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축하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1432님께서는 면허증 갱신해야 돼서요. 증명사진을 오랜만에 찍는데 5년 전 저와 지금의 제가 너무 매치가 안 돼요. 나이 든 건 기본 옵션이요. 살도 플러스가 됐죠. 5년 사이에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0kg가 가까이 쪄버린 내 몸. 5년 전이 상상이 안 가네요. 나 진심 돌아가고 싶어요. 아가씨로. 이런 제 마음 아실라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게 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10kg 쪘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운동하시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꾸시고 열심히 좀 노력하시면 또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응원할게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3971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양파님 40대 가장입니다. 입사 원서 넣고 결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1년간 실업의 어두움이 가고 취업의 광명이 찾아오는 춘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좀 낯설잖아요. 정년퇴직도 뭐랄까 보장되는 어떤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도 새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40대 가장이 입사 원서 넣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도 어색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모습일 텐데요. 네, 올 한 해는 정말 취업의 광명이 꼭 찾아오시길 저도 바랄게요. 기분 좋아지는 곡 아이유의 너랑 나 보내드릴게요.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느냐, 귀추가 주목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 사전,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그리스 신화 판도라 이야기. 초등학교 때 그리스 신화 읽어보고요. 지금은 내용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는 분들 다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먼저 여기 두 형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인간과 동물들에게 여러 능력을 선물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동생인 에피메테우스가 앞뒤 가리지 않고 동물들에게 모든 재주를 다 줘버려서요. 정작 인간에게는 선물할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신의 능력인 불과 지혜를 인간에게 선물했다가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사게 돼서 벌을 받게 되죠. 이때 제우스 신은 혼자 남은 어리숙한 동생에게 아리따운 여성과 상자 하나를 보내주는데요.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라는 뜻은 모든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신들이 판도라에게 아름다움과 손재주를 주는 동시에 호기심이라는 선물도 해줬는데 결국 그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가 제우스 신이 준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있던 재앙과 의심과 고난들이 모두 다 튀어나와서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사실. 이때부터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면은 재앙과 나쁜 비밀들이 숨어있는 상자란 뜻으로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시죠?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희망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요, 희망을 놓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정말 희망적인 교훈입니다. 왠지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깨알잡학 사전에 이어진 노래는 카라의 판도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스 신화의 원형에서 비롯됐다고 할 만큼 그 안에 우리가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부터 훈훈한 감동 스토리, 그리고 사랑 이야기, 히어로 이야기 등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요즘에는 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한 그런 뉴스가 만연한데
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상자 뚜껑이 열려서 진실이 뭔지 좀 모두가 알고 알려져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나쁜 진실들이 계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부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영님께서 크크 양디 설명 듣고 있으니 그리스 로마 신화 새록새록이라고. 네, 참 어릴 때 의무적으로 읽잖아요. 그때는 참 재미없어요. 근데 저도 성인이 돼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윤기 선생님의 버전으로 읽어봤을 때 정말 재밌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네,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두래님은 모든 시련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준다잖아요 라고 하셨고, 최봉감님은 부산 출장 왔다가 시간이 없어 차창 밖으로 눈도장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서울보다 한 달은 빠른 것 같네요. 꽃도 피어오르고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좀 더 이렇게 부산이나 남쪽 지방은 더 많은 꽃들이 피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밖에 나가서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몇 시간을 훌쩍 그냥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창희님은 양디님 오늘 날씨 좋아요. 흰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여요.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매장 안에서 밖의 모습을 보면서 햇빛 들어오는 곳에서 음악정원 들으며 가벼운 체조하고 있어요. 음악정원 들으면서 가벼운 체조하니까 참 좋겠네요. 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김선종님은 양파씨 5살 된 딸아이 김채빈 생일 축하해주세요. 채빈이가 시각장애를 가져서 양파씨 모습은 못 보지만 지금 아내와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제가 아마 문자 보낸 걸 알면 깜짝 놀랄 것 같네요. 채빈아 생일 축하한다 라고 아버님께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채빈 어린이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요. 함께 엄마 아빠랑 맛있게 드세요. 언니가 축하 케이크 보내줄게요. 귀엽네요. 네, 달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봄 같은 노래 정승환의 너였다면, 그리고 크러쉬가 부릅니다. 뷰티풀.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페온에서 피톤치드 힐링 스프레이,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도곡역 군인공제회관 웨딩홀에서 뷔페 식사권을 드립니다. 오늘 양파의 음악정원 마지막 곡은 저도 참 좋아하는 제곡인데요. 양파의 다 알아요 들으시고 행복한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기분 좋은 금요일 다시 만나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